지금부터 관리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질문 참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20대와 30대는 사실 그 예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관리를 한다라고 보신다면 40대, 50대, 60대, 70대 특히나 60대와 70대 분들은 지금부터 조금만 손을 대주셔도 확확 개선되는 게 더 많이 느껴지실 거기 때문에 늦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는 해결 방법을 꼭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0대부터 70대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피부 고민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이 5가지의 피부 고민들을 어떻게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꼭 병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고민은 콜라겐이 점점 감소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얇아지고 하는 전반적인 피부의 두께 감소입니다. 이게 콜라겐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30대 초반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40대 중반도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를 한 경우에는 크게 티가 안 나는데 50대, 60대, 70대에 가면 너무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빵빵한 풍선이 이렇게 바람이 좀 빠진 것처럼 유난히 좀 나이 들어 보이고 동안이다라는 얘기를 잘 못 듣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탄력 떨어지고 밑으로 전체적으로 얼굴이 좀 처져 있는 듯한 리프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얼굴이 되는 게 바로 이 콜라겐이 감소하면서 얻게 되는 우리의 피부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얼굴의 느낌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총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는 40대부터 70대까지의 전체 홈케어 중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성분은 바로 레티노이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레티놀이라고 하는 그런 세럼인데요. 왜냐하면 40대부터 70대 분들은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 경우가 심해지기는 하지만 피부의 재생 속도가 훨씬 더 더뎌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성분은 조금 더 빠르게 각질을 탈락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40대 이상은 레티놀은 그냥 필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요즘엔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 가지 레티놀만 들어가 있는 걸 쓰지 마시고 전체적인 레티노이드를 쫙 펼쳐놓고 봤을 때 레티놀이나 레티날 그리고 HPR이라고 하는 4세 레티노이드 이렇게 골고루 섞여져 있는 제품을 쓰셔야 각각의 레티노이드가 해주는 역할을 한 번에 발랐을 때 여러 가지 각기 다른 각도에서 피부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40대부터 70대를 아우를 수 있는 레티놀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제품은 아이오페인데요. 아이오페라고 하는 브랜드는 레티놀을 참 잘 만드는 브랜드가 맞고요. 이 제품은 0.015%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40대에서 70대 분들 중에서 유난히 피부가 얇아져 있고 좀 민감한 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욕심내서 0.1% 이상, 0.3% 너무 강한 걸로 쓰지 마시고 이렇게 약한 제품부터 서서히 올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이 제품 안에는 하이드록시피나콜 레티노이트도 들어가 있고 레티놀 2가지의 레티노이드 제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쓰신다기보다는 나는 약한 거부터 좀 천천히 올라가고 싶어 라고 할 때에 이 레티놀 쓰시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레티놀 제품은 레티놀, 레티날, HPR 3가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레이어랩의 레티놀 제품인데요. 낮은 함량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과거에 레티놀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다. 그런데 난 이제 좀 더 높은 기능으로 가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이 제품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전 연령이 다 쓰셔도 되지만 레티놀을 내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의 차이인 것이고 보통의 논문에 따르면 레티놀이 그래도 0.1% 이상일 때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논문들의 내용으로 볼 때에 레티놀을 그래도 0.1% 정도 쓰면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기준으로 보시고 레이어업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를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레티놀의 함량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레티노이드 제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제품을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40대부터 70대까지는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지고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레티놀을 추가적으로 바름으로 인해서 피부를 조금 더 두껍게 도와주고 피부가 빠르게 각질을 탈락하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에서 홈케어로 쓰면 좋은 제품은 뭘까요?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요. 굳이 크림 잘 쓰시는 거를 바꾸지 마시고 페이셜 오일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유분감이 있는 제품을 쓰세요 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까 콜라겐 감소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령대별로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40대와 50대는 미세주름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그리고 60대와 70대는 그 생겼던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수분과 유분만 좀 더 잘 챙겨주셔도 이러한 주름들이 더 깊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미지 보시면 바닥이 쩍 갈라진 메마른 그런 바닥이 보이시죠? 이렇게 쩍쩍 갈라진 메마른 바닥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수분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제대로 집에서 스킨케어 루틴 안 하시게 되면 얼굴에 있는 탄력감, 주름감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채워주면서 이제 우리는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유분감까지 함께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바를 때 너무 얇게 바르고 주무시지 마시고 충분히 두둑하게 바르고 주무셔야 아침까지 충분히 유분과 수분을 충만하게 피부 위에서 해주면서 주름이 더 많아지지 않고 탄력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필수로 챙기셔야 되는 것은 바로 콜라겐은 바르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은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콜라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콜라겐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 콜라겐을 주입시켜주거나 콜라겐을 보충시켜주는 개념은 아니고 피부에 수분을 추가적으로 보충해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이왕이면 드시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오늘은 새로운 콜라겐 2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는 콜라겐 담다 제품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콜라겐을 추천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식약처 인증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뉴트리몰에서 나온 콜라겐인데요. 이 제품은 식약처 인증 받았지요. 그리고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1000mg 정도가 담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트루아렉스 리치 콜라겐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콜라겐이 3270mg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것보다 3배 정도 훨씬 더 많지요. 둘 다 맛은 달달하고 당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콜라겐의 함량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내가 비오틴을 별도로 섭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뉴트리몰 같은 경우에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1000mg 들어가 있지만 비오틴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셀렌이라고 하는 성분도 함께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별도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 제품으로 비오틴 같은 추가적인 영양을 섭취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루아렉스 같은 경우에는 높은 함량의 콜라겐뿐만 아니라 히알루론산도 들어가 있고 비타민C 그리고 엘라스틴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2가지 중에서 내가 비중을 어디에 둘 거냐로 판단하시고 고르시면 됩니다. 맛은 둘 다 비리지 않고 제 입맛에는 괜찮았는데, 기존에 콜라겐 담다를 잘 드시고 계셨던 분도 새로운 콜라겐 한번 찾아볼까? 라고 했을 때 좋은 대체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 제품도 콜라겐으로서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콜라겐의 흡수율을 높이려면 일어나자마자 물 반컵 드시고 콜라겐 한 포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는 근력 운동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해드렸던 컨텐츠를 보면 운동과 피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근력 운동이 피부 진피와 피부 두께를 훨씬 더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집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거 하실 때 플랭크나 아니면 스쿼트 같은 거, 그러니까 근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운동들을 하셔야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홈케어 기기인데요. 탄력을 높여주는 홈케어 기기는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 고주파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고주파 기기는 뭉근하게 안쪽까지 열을 전달해 주거든요. 고주파의 열이 안쪽까지 쭉쭉 들어가는지를 느끼면서 탄력감을 높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을 안쪽으로 전달하면서 이게 회복이 되면서 탄력감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집에서 스킨케어 루틴을 하실 때는 레티놀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유분감이 있는 크림을 꼭 바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콜라겐을 아침에 꼭 드시는 거, 그리고 홈케어 기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고주파 기능이 있는지를 보시고 써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요렇게 4가지 정도만 하셔도 피부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축 처져 있었던 것들이 조금 그래도 더 생기 있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노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은 사실은 꼭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좋기 때문에, 왜냐면 40대, 50대, 60대, 70대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근육 빠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면서 플러스로 피부 두께까지 두꺼워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운동은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미와 색소 침착 그리고 검버섯
것 이런 것들 어떻게 고민 해결해야 될지 참 궁금하시죠? 20대, 30대 때 기미 관리 좀 잘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바깥 활동하셨을 때 선크림 잘 안 바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40대 초반부터 이 광대 중심으로 기미가 확 올라옵니다. 사실 기미는 하루아침에 펑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간 쌓여져 있었던 것들이 누적돼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해결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홈케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쓰시면 되는데 꼭 체크하셔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백 기능성 인증 받았는지를 보시기는 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나이아신아마이드로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라고 하는 것은 멜라닌을 더 적게 생산한다라는 그러한 개념보다는 이미 생성된 멜라닌이 더 퍼지지 않게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해주는 미백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로만 미백 제품을 쓰시게 되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고 개선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같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약처가 인증한 여러 가지의 미백 기능성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그렇지만 이 식약처가 9가지 다 다르게 미백 기능성을 인증한 이유는 이 친구들이 하는 역할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미나 색소 침착이 고민이어서 화장품을 고른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미백 기능성 성분들이 잘 배합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꼭 식약처가 인증하지 않았더라도 트라넥사믹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나 잡티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논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트라넥사믹 애시드와 같은 성분들도 함께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잘 알고 계시는 알부틴이나 알파비사보롤,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에틸 아스코빌에테 같은 성분들도 화장품에서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성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 함량 보면 뒤에 이 퍼센테이지 다 보이시죠? 이 정도의 함량 정도는 들어가야 미백 기능성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적어도 이 정도의 함량은 들어가야 제대로 이 성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브랜드사에 질문을 던질 때 저 이거 미백 기능성 제품으로 한번 써보고 싶은데 나이아신아마이드 말고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를 물었을 때 그래도 적정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 미백이나 색소 침착의 개선의 능력이 좀 더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미백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한 이유는 사실 이 멜라닌이 생성되고 또 기미가 생성되는 이 과정이 한 번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기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어서 그 단계별로 제동을 걸어주는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나이아신아마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미백 기능성 성분들이 적정 함량으로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고르시는 게 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제품 쓰시면 참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 제품은 닥터멜락신의 트라넥삼산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4%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4.3% 정도 들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분이 트라넥사믹 애시드가 멜라닌을 조금 더 적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겨난 멜라닌이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발목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한 4%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영역에서 다 미백을 케어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제형은 이렇게 맑게 떨어지는 제형인데요. 얇고 금방 흡수되는 제형이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랩의 기미 흔적 세럼인데요. 이 제품은 나이아신아마이드 7%, 트라넥사믹 애시드 3%,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가 2%, 에틸 아스코빌에텔이 1%, 총 4가지의 미백을 도와주는 성분들이 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미나 어떤 흔적들을 케어해주는 데 있어서 3단계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다각도에서 관리를 해주는 그러한 세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럼과 이 세럼의 차이점은 물론 성분도 있겠지만 사실 미백 제품은 연령과 상관없이 처음 제대로 써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조금만 섞여져 있는 성분의 배합으로 써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닥터멜락신 쓰시면 되고 나는 처음부터 다각도로 배합되어 있는 제품으로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은 레이어랩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함량이 높은 만큼 고효능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자극감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쓰지 마시고 얇게 한번 내가 살짝 도포해준다. 그러면서 피부의 반응을 본다 라는 마음으로 쓰셔야 제품을 제대로 쓰시고 또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피부과 시술을 받으셔야 될 텐데요. 피부과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시술을 결정해 놓고 가신다기보다 얼굴 상태를 보여드리고
하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좀 도움이 될까 정도는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무조건 이것저것 시술을 다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된다라고 하실 때는 레이저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이저 토닝인데요. 이건 사실 20대부터 70대까지 누구나 다 받으면 되는 그러한 관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얼굴 전체적으로 톤 개선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미나 색소 침착을 거대한 바위라고 볼 때 바위를 짱 하고 쪼개서 자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레이저 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거나 흐릿흐릿한 그런 기미들을 좀 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관리가 바로 레이저 토닝이고요. 한두 번으로는 안 되고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면서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기미가 저는 조금 더 짙은 것 같아요 라고 할 때에 보통 추천해주는 그런 관리는 바로 피코레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피코레이저는 이미 자갈 같은 것들은 더 잘게 쪼개는 그런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아주 진한 잡티나 문신 같은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할 때에 이렇게 피코레이저 같은 거를 씁니다. 그래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칙칙합니다 라고 할 때는 토닝 레이저 하시면 되고요. 어떤 부위가 좀 고민이고 빨리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피코레이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가끔씩 기미는 잘못 자극하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O2 레이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진한 검버섯이나 쥐젖 같은 거, 그러니까 그대로 도려내서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술일 때에만 할 수 있는 레이저 관리입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를 나누어 봤을 때 나는 전반적으로 칙칙함을 개선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레이저 토닝. 그리고 나는 어떤 부위가 고민이다, 좀 진한 그런 흑자 혹은 기미 같은 것들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피코레이저. 자, 도려내야 될 정도의 검버섯, 평평사막이 쥐적 같은 게 있다 라고 할 때는 CO2 레이저를 받으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미와 색소 침착 해결 방법 마지막은 뭘까요? 바로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바르시는 겁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 많지요.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차, 혼합자차, 유기자차 있는데요. 유기자차의 발림성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르면 크림처럼 발려지고 너무너무 발림성이 좋은 게 바로 유기자차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유기자차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르자마자 나가시게 되면 안 되고요. 이 친구는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실내에 가만히 계시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그때 제대로 이제 효과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필름 같은 거를 씌워서 튕겨내듯이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것이어서 사실상 기미나 색소 침착이 유난히 고민이고 잘 올라온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무기자차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무기자차는 10대 청소년, 어린 아이들한테도 무기자차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다거나 피부가 더 얇아지는 40대, 50대, 60대, 70대 같은 경우에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혼합자차도 마찬가지로 바로 나가자마자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한데요. 혼합자차 중에서도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앞에 들어가 있는 거를 바르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제대로 피부를 관리하셔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너무 야들야들하고 보들보들한 유기자차만 고집하지 마시고 가능한 무기자차를 활용해서 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자차는 징크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만 들어가 있는 게 무기자차고 징크옥사이드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없는 것이 유기자차여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선크림이 6인지 무기인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요걸 다 쓰면 내가 무기자차로 바꿔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선크림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름 같은 계절에 목까지 발라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목 안 바르면 목에도 나중에 검버섯 같은 거 60대와 70대 되면 쫙 올라오거든요. 매일매일 이 기미가 탈락되도록 도와주는 레티놀 바르시고 그리고 기미가 덜 올라오는 성분들 꾸준히 바르시면서 자외선 차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얼굴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서서히 옅어지면서 더 이상 기미가 생겨나지 않은 환경까지 만드니까 꼭 이러한 스킨케어 루틴을 지켜주시면 점점 더 피부가 맑아지고 고민이었던 그런 기미들이 서서히 옅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실행부터 해보시고 천천히 한두 달 뒤에 내 피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목주름입니다. 목주름 진짜 고민 많이 되시죠? 사실 이 목주름은
20대와 30대부터 관리하시는 게 중요한데 40대, 50대, 60대, 70대 분들 목주름, 세로주름이 사실상 진짜 목주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끔씩 가로주름을 갖고 고민하시는데 가로주름은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주름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레티놀 바르실 때 목까지 바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분감 있는 크림 바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디크림을 목에 듬뿍 바르시거나 아니면 얼굴에 바르는 크림을 목까지 듬뿍 바르시되 유분감과 수분감이 같이 있는 제품을 바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유분감이 함께 들어가 있는 크림도 함께 보여드릴 건데요. 목 관리하실 때 꼭 목에 두툼하게 바르고 주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여름에 나가실 때 노출되는 부위, 특히나 목 같은 경우에는 더 취약하기 때문에 꼭 선크림도 목까지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옷에 선크림 묻을까봐 고민하시는 것보다 사실 내 피부는 평생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피부를 제대로 관리하시는 게 더 우선이니까 목까지 여름 같은 시즌에는 꼭 매일매일 선크림 바르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무너지는 얼굴 윤곽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때는 얼굴만 처지는 게 아니라 얼굴에 지방도 같이 처지게 되고요. 지방이 더 없어지면서 볼페임까지 생기면서 왜 이렇게 나 없어 보이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광대뼈나 이런 골격 전체적으로 약간 축소되면서 얼굴이 오히려 더 퀭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게 더 작아지면서 밑으로 처지면서 지방까지 빠지면서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이 뭔가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적인 얼굴 느낌이 달라지는 게 어떻게 보면 50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무너지는 얼굴 윤곽은 피부과 시술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만약에 볼페임이 걱정이고 땅콩형 얼굴이 걱정이다 라고 하시면 물론 필러 같은 거를 받아보셔도 괜찮겠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필러를 얼굴에 주입하는 것에 대해서 썩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필러 같은 것들은 전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스컬트라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스컬트라는 외부에서 어떤 물질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콜라겐이 더 잘 생성되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스컬트라 시술을 한 번쯤 저는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컬트라 같은 관리를 받으셨을 때는 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이제 고주파 탄력 관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유지력이 좀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울퉁불퉁하다거나 심부볼이 고민이다라고 할 때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 홈케어 기기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집속 초음파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요거는 열을 한 점으로 싹 쏘아서 피부를 쫙 리프팅해주는 그러한 결과거든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밑으로 쭉 처지는 게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홈케어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쫙쫙 올려주셔도 이게 탁 올라붙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홈케어 기기는 피부과 시술처럼 강한 에너지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막 드라마틱하게 쫙쫙 올라붙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피부과에 가셔서 울세라나 인모드 같은 시술을 받고 나서 집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홈케어 기기를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40대, 50대, 60대, 70대 특히나 60대와 70대 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거 지금 스킨케어 루틴 굉장히 잘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건조해짐이 가장 심해질 때가 바로 60대 이상의 피부이기 때문입니다. 건조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게 기미도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왜냐면 자극 주면 안 되거든요. 기미는. 거기에다가 주름까지 더 깊어지고 탄력까지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제품을 잘 바르고 있는지 스킨케어 루틴을 꼼꼼하게 하는지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60대와 70대 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분감 있게 스킨케어 루틴을 잘 하시는 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60대와 70대 분들은 약 알칼리 클렌저로만 쓰셔도 됩니다. 40대와 50대 분들은 사실은 각질이 잘 탈락이 되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참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별도의 각질 제거제를 쓰시는 것보다는 제가 약알칼리 클렌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쓰시면서 이렇게 때처럼 줄줄 밀리는 그런 각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매일매일 탈락시켜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60대와 70대 분들은 약 알칼리 클렌저를 너무 자주는 쓰지는 마시고 이때는 피부가 가장 얇아져 있는 상태고 장벽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스킨케어
스킨케어 루틴을 꼼꼼하게 잘 채워주시고 수분과 유분을 잘 채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제품은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꼭 구비하시고 두껍게 바르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첫 번째 제품은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히알루 세럼입니다. 제가 히알루론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히알루론산이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내가 다음 단계에 바르는 거, 그리고 내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을 꽉 달아나지 않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은 맨 첫 번째 단계에서 무조건 발라야지 라고 이해를 하시고 쓰시면 되는데요. 히알루론산의 함량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제형 자체가 갖고 있는 맑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쓰셔도 되는 그러한 세럼이고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나 아무거나 못 쓰는 그러한 피부가 그냥 무난하고 순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오더마 세럼 가져왔습니다. 부드럽게 싹 흡수되는 그러한 제형이어서 누구나 편안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디피노르 제품인데요. 이 제품 안에는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라는 성분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는 사실 40대 이상인 피부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분의 유지력을 더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이 이미 그 역할을 잘해주는데 사카라이드 아이소모레이트가 같이 붙게 되면 유지력이 더 길어지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 제품은 필요한 만큼 여러 번 레이어해도 괜찮은 그러한 제품이고요. 토너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두께감이 있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킨케어 루틴의 첫 번째 단계에서 쓰시기에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어랩의 히알루론산 버스트 에센스인데요. 키 성분이 피부 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함량이 꼭 들어가야 될까를 먼저 연구를 한 다음에 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안에는 히알루론산이 2%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의 자석 역할을 좀 더 강력하게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토너처럼 맑은 물 제형이 아니라 약간은 세럼과 토너 어디 그 중간 사이에 그런 제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함량이 조금 더 높은 것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랩의 히알루론산 버스트 에센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페이셜 오일 추천드릴 건데요. 가성비 좋은 제품과 약간 비싼 제품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페이셜 오일은 제가 50대, 60대, 70대는 필수라고 말씀드렸고 40대 분들은 필수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너무 쩍쩍 갈라지는 건조한 계절에는 페이셜 오일 마무리 단계에서 한번 똑 떨어뜨리시고 나서 주무셔도 됩니다. 먼저 가성비 좋은 제품부터 말씀드릴게요. 리터니티 유기농 호호바 오일입니다. 자, 호호바 오일은 사실 피지를 컨트롤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호호바 오일 자체가 갖고 있는 영양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호바 오일은 여드름이 올라오게 하거나 트러블이 생기게 하거나 하는 오일이 아니라 호호바 오일 자체가 주는 그런 블랙헤드 해소의 효과도 함께 있기 때문에 호호바 오일을 마지막 단계에 크림과 함께 살짝 섞어서 바르시면 훨씬 더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에 쓰셔도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써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금방금방 쓰실 겁니다. 다음 제품은 샹테카이 제품인데요. 로즈드 메이 페이스 오일인데요. 34만 원이나 하는 아주 비싼 제품이지만 이 오일은 제가 좀 좋아하는 제형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오일이 너무 두꺼우면 너무 텁텁해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샤넬 페이셜 오일도 굉장히 얇은 오일에 속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얇지만 촉감이 유지되는 그러한 페이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럽고 나는 얼굴에 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샹테카이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리터니티도 충분히 좋은 오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일을 한번 씌워주는 게 정말 중요해서 이런 제품 쓰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그리고 크림도 아주 비싸지 않은 제품과 좀 비싼 제품을 다 같이 공유해 드릴 건데요. 자, 크림은 VT에 PDRN 캡슐 크림 있습니다. 이 제품도 영양감이 있으면서 좀 두께감이 있거든요. 함량은 알 수는 없지만 시어버터와 스쿠알란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그래도 촉촉함을 유지해주면서 유분감도 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쿠알란이 주는 그 피부의 유분감과 트러블이 올라오게 하지 않는 그 스쿠알란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약간 두께감이 있으면서 영양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쓰고 싶을 때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좀 가성비가 높은 비싼 제품 중에는 라메르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라메르 크림은 사실 소프트 크림도 있고 리치 크림도 있는데요. 사실 바르시기에는 소프트 크림이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분감을 난 제대로 느끼고 싶다라고 할 때는 라메르의 리치 크림도 참 좋거든요. 저는 둘 다 사용을 해봤는데 둘 다 유분감은 충분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바르고 났을 때 그 유분감과 광채 도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또 라메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해조류, 켈프 추출물이 해주는
알려주는 역할에 있었지요. 라멜의 가장 베스트 제품이 뭔지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라멜의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은 너무 비싸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왜 가끔씩 저는 피부에 제대로 투자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실 때에 이런 제품 한번 써보시고 경험해보시면서 내 피부 변화를 한번 관찰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40대부터 70대까지 피부의 고민들과 어떻게 하면 집에서 좀 쉽게 해결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병원 시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할 것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얼굴이 점점 더 예뻐지고 좋아져 보이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